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귀화 이민자 384명을 특정하고 이들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티넥에서 차량 에어백만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23일 뉴저지 체리힐점을 공식 개장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 조치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 사회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최근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대상자로 외국 태생의 미시민권자 384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전국 39개 연방검찰에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일반 검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향후 시민권 박탈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미 매달 200건 이상의 귀화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받은 바 있으며 법무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사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민권 사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EB1A 카테고리 등 고급 인재를 위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EB1A의 경우 2024 회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5.6%였지만 이후 2025 회계연도 3분기 33.5%로 높아졌고 4분기에는 46.6%까지 치솟았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NIW 국익기여자 면제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도 2024 회계연도 4분기 38.8%에서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64.3%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고급 인력 대상 취업 영주권 신청 승인율은 지난 2022년만 해도 90%가 넘었지만 현재는 5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이민 컨설팅 업체는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의 심사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민 서비스국이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티넥에서 차량 에어백만 노리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2일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마크 슈워츠 티넥 시장은 최소 11건의 사건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는 수십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차량 대부분은 혼다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범인들은 차량 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해 운전대 에어백을 빠르게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주택가에서는 한 가족 차량 세대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택의 보안 카메라에는 범인들이 불과 몇 초 만에 에어백을 떼어내는 장면이 포착돼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티넥시 당국은 범인들이 주요 간선도로인 루트4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속한 도주가 가능한 위치를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야외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
공원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이 한 달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첫 상영은 5월 1일 맨해튼 토마스 제퍼슨 파크에서 시작되며 저녁 시간대에 맞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관람객들은 돗자리나 간단한 음식을 가져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좌석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상영작도 가족 단위 관람객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5월 1일에는 소닉 더 헤지옥 3를 시작으로 7일 페리스의 해방, 8일 인사이드 아웃, 9일 무파사 라이온 킹 등이 이어집니다. 이후에도 니모를 찾아서, 주토피아 2, 마틸다 등 가족 영화와 함께 더티 댄싱 같은 클래식 영화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국과 공원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행사로 시민 누구나 공원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23일 뉴저지 체리힐점을 공식 개점했습니다. H마트는 23일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새롭게 리뉴얼된 체리힐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리뉴얼된 체리힐점은 약 39,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1층과 2층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다양한 상품 구성을 갖춰 기존보다 강화된 원스톱 쇼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날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주민들에게 아시아 본토의 풍성한 맛과 문화를 다시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H마트를 찾는 모든 고객들이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아시아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 체리힐점 푸드홀에는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 교동짬뽕, 한식 라이프스타일 푸드 브랜드 데일리 서울, 정통 한식 전문점 미림 등 총 6개 브랜드가 입점해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박수경 씨와 정문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뮤지션 오브 레녹스일 제27회 봄챔버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맨해튼 소재 템플 이스라엘에서 열린 이 연주회는 고 뮤리엘 레비 여사가 남편과 아들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헌정음악회로 지난 27년 동안 계속 이어지며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미세스 레비라는 그런 어떤 부인께서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을 기리는 그러한 연주회를 열고 너무 마음에 드셔서 27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박수경 씨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오현택, 바이올리니스트 에나 엘라 슈빌리, 에밀리 엔젠드론, 비올리스트 앤드린, 첼리스트 션 카츠야마 등 정상급 음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학창시절 줄리아드 음대에서 음악으로 맺은 인연으로 보다 섬세하게 음악을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D장조, 리스트의 베르디 리골레토, 드보르작의 피아노 4중주가 연주됐으며 유대인 작곡가인 알렉산더 타미르의 작품이 더해져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연방당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단속 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얼굴 인식, 보행 패턴 등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해 식별하는 기능을 탑재한 장비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자동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장비는 영상 기록과 정보 표시 기능을 결합해 현장에서 즉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7년 9월까지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DHS가 보유한 대규모 생체 정보 데이터와 연동돼 얼굴, 지문, 홍채, 음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원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생체 정보 기술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은 지난 23일 표결에서 향후 3년 6개월간 아이스와 세관국 경보호국 예산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을 50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전쟁부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에게 대일한 해상 봉쇄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24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황 브리핑에서 미국과 자유세계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우며 동맹 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임을 이해하는 동맹국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 보호와 대이란 해상 봉쇄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듭 못 박은 것입니다. 헤글세스 장관은 봉쇄 현황에 대해 미국은 오만만에서 공해에 이르기까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철통 같은 봉쇄를 하고 있다며 봉쇄 조치 이후 이란 선박 또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 34척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봉쇄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집권 2기 들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58%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여론은 39%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으로 작용한 경제 부문에서도 지지율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34%만이 트럼프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 등 공화당 지지층 일부는 최근 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은 경제 침체 우려로 오히려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골드카드 실제 발급 건수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장관은 지난 23일 하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골드카드가 한 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작년 12월 골드카드제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 달러어치를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선 발급 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한 명이 승인됐고 현재 수백 명이 절차를 진행하며 대기 중으로 있다 라고만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엄격한 심사 절차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골드카드 수익금의 사용처는 정부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부자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100만 달러를 내면 신원 조사를 거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오는 28일부터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테이블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퀸즈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카지노는 오는 28일부터 라이브 테이블 카지노 게임 운영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퀸즈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카지노는 28일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블랙잭, 룰렛, 바카라, 크랩스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라이브 테이블 카지노 게임 운영을 시작한다며 뉴욕시에서 딜러가 있는 라이브 테이블 카지노 게임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조트 월드의 이번 테이블 카지노 게임 운영은 작년 12월 GC가 카지노 면허를 발급한 3개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리조트 월드는 이번 라이브 테이블 카지노 운영을 위해 테이블 게임 딜러 950명 등 1250명이 넘는 직원을 이미 채용했습니다. 현재 2200명인 직원 수를 올 여름까지 27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게시판과 동포청장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원의 목소리도 청취합니다. 뉴욕 주법원이 당초 5월 1일 전면 개소 예정이었던 이스트 빌리지 노숙자 수용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상 1급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조정하는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열풍과 이란 전쟁이 맞물려 녹색 황금으로 불리는 피스타치오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로 치솟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가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최대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혼인 경력의 직장과 체중까지 42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며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약 8,000명을 감원하고 신규 채용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에 신형 QX65의 SUV 전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를 신차용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챗GPT,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리테일 트래픽이 1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플러싱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변호사 9명을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주의할 점과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료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